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향력이 있는 연준 이사회 구성원들이 줄줄이 지금 사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7개 자리 중에서 4개가 비어 있습니다. 뭐 아직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사회 멤버 중에서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물은 이제 오로지 라엘 브레이너드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 미국에서는 신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그의 발언에 제가 눈을 부릅뜨고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연준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 할지 그게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우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12월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생각도 거의 확고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도 주지 못했고 또 금리에 대한 발언 자체는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을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트럼프는 보란듯이 연준의 이사들을 줄줄이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형태에 어떻게 됐든 간에 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짐작컨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에 연준 이사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금융규제 철폐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경제를 좀 더 화끈하게 이끌어보자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과연 신임 의장이 트럼프의 생각에 동조하기로 했는지 이 부분이 매우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청문회에서 신임 의장 제롬 파월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전임자들의 발걸음을 따르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형식적인 발언에 불과합니다. 이런 발언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늘 연준 의장이 바뀔 때마다 하는 소위 요식적 발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연준의 색깔이 너무 크게 바뀐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우왕좌왕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자넷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 축소 과정에서 대략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가 축소될 것이고 기간은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경제 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언뜻 보면 자넷이 그동안 주장했던 고압 경제의 기본 틀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발언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만둔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이 하나같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융규제의 틀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롬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융규제가 이미 강력하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금융규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아시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시티라든지 주요 은행들은 2, 3%대의 상승을 기록했죠. 특히 오늘 새벽에 소형은행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중소형주 은행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볼커룰에 대해서도 제외시키는 방안마저도 거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볼커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넷 옐런 이전의 연준 의장이 버냉키였죠. 그보다 이전이 그린스펀이었고요. 그 그린스펀 이전에 연준 의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폴 볼커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는데요. 그가 만든 금융규제법입니다. 증권사들이 자신의 자산이나 혹은 차입금 가지고 소위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위험하고 투기적 거래를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제 법안이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연준의 의장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일일이 면담을 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죠. 신임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금융규제 철폐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받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요. 전임자의 발자국을 따르겠다라고는 했는데 살짝 좀 이상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특히 물가가 낮게 유지되면 연준은 더욱 천천히 움직일 것이고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물가가 낮게 유지되면 연준은 더욱 천천히 움직일 것이고 물가 압력이 강화되면 빨리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자넷의 고압 경제에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자넷 옐런은 시장의 금리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오른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만 금리가 오르기 전에 소비를 늘린다는 취지로 고압 경제를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소위 시메트릭 골이라는 말
말 자체가 마치 진자운동을 하듯이 물가가 다소 크게 오르던 적게 오르던 일정한 진폭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통화정책 자체의 물가를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가보다는 금리 인상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곳에 좀 더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것이 고압경제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제롬 파월은 또다시 과거의 잣대로 돌아가서 연준의 통화정책의 제1순위를 물가에 두겠다. 물가를 기준점으로 잡겠다라는 자신의 색깔을 밝힌 겁니다. 이제 연준의 생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년에 3번 정도 속도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이제는 크게 희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물가가 통화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달러화의 움직임 역시 물가에 좀 더 심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 지목자가 했던 발언을 토대로 앞으로의 전망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